감사드리고요.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오늘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제가 LA에서 물어보니까 LA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한국 사람들 알고 보니까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알더라고요. 이게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꽤 오랜 동안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산을 갖다가 메디케이드 트러스트에 넣고 그리고 메디칼 베네핏을 받다가 죽은 다음에는 주정부가 뺏어가지 못하게 그런 한 소리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널싱 케어홈을 간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정말 잘 오신 거예요. 뭐 세금 보고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게 왜 이 제목을 뽑혔냐면은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하면은 세금의 혜택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자본소득을 전혀 안 내는 거예요. 보통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 게 널싱홈에 들어가면 준비된 사람 있으세요? 널싱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아세요? 한 8,000불, 9,000불, 10,000불, 11,000불 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뭐 여행 가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고 뭐 노후의 준비를 하는 것들 대충 연구 결과에 의하면 2명 중 1명이 이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스트로크 걸렸다든지 갑자기 병을 발견했다든지 그러면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보통 한 100일까지 메디케어에서 치료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널싱홈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들어붙어가지고 방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여튼 70세 이상이 되면은 널싱 케어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해야 돼요. 저도 70세를 넘고 나니까 그런 걸 많이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70세 넘는 사람들, 65세 그런 사람, 미국에서는 보통 50세, 55세가 되면은 벌써 널싱 케어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디파트먼트 헬스 앤 휴먼 서비스 거기에서는 보통 65세 이상이면 단기적으로는 60% 이상이 다 감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집에다가 저도 아는 사람들 보면은 아픈 사람들 보면은 널싱 케어 하는데 보통 사람들 와서 보조원을 쓰면은 1시간당 20일 걸려요. 근데 집이 큰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이 그 널싱 케어 하는 그 집에 와서 자고 자면서 먹고 자면서 돌봐주면은 보통 한 4만 불이 들어가죠. 그거는 AC 8시간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8시간이 넘어가면은 다 오버타임이 되는 거죠. 오버타임 안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당을 수하게 돼가지고 오버타임까지 다 받아내요.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요양원에 들어가면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7만 5천 불이라고 그러죠. 1년에 들어가는 게. 보통 널싱홈에 가면은 자기 세이빙하고 롱텀 케어 인슈런스 드는 사람들 많이 있으십니까? 그 롱텀 케어도 사실 많은 보면은 나오는데 보통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1년에 내는 게 한 6,000불, 7,000불 정도 내는데 지금 들려면 뭐 8,000불, 9,000불 만불하고 베네핏도 옛날 같이 많지 않으니까 장기 요양보험을 갖다가 롱텀 케어하는 것도 이제 생각은 해보지만은 비싸죠. 근데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이제 가능하면은 그런 걸 안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메디칼 트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방치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갖다가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을 쓰려고 그러고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걸 자기가 소유하면서도 죽은 다음에도 왜 자녀들이나 자기 부인한테 계속해서 넘어가고 자기 친척들이나 넘어가 해달라고. 근데 요거는 예를 드는 건데 이제 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집이 25만 2천 불이고 집을 소유한 집이 하나가 있고 이제 자기가 세이빙이나 시큐리티나 세이빙이 한 20만 5천 불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롱텀 케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롱텀 케어, 널싱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롱텀 케어에서 준 게 한 달에 하루에 한 75불 정도를 갖다가 지고하고 그러면 17만 5천 불. 그 말하자면 그런 사람 20만 5천 불이 있고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라면은 메디케이드 트러스를 만들면은 17만 5천 불 정도는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하고 17만 5천 불을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5만 불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집도 쓰고 이제 휴가를 갖다가 휴가를 위해서 이제 비용을 갖다가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같은 걸 위해서 이제 미리 그 메디컬 트러스 한다는 걸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 그 여러분들 이제 이제 5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메디칼을 받는데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메디케어하고 메디칼하고 또 그러니까 메디케어, 메디칼 그 정도 차이점을 아는 분이 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메디케어는 65 이상 받는 거고 메디칼은 그 서브사이즈 가버먼트 펀드해가지고 가능한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면은 소셜 시키지를 다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66세, 67세가 되면은 의료보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하는 65세에서 받는 그건 메디케어라고 그러죠.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뭐냐면 연방 정부에서 시행을 한 게 있어요. 그건 메디케이드라고 그러는데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에서 계획을 세서 50주 전체에 하는 걸 갖다 메디케이드라고 그러고 메디칼이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것만 메디칼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없거나 재산은 있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은 없고 재산은 있더라도 집 같은 데 부동산에 있고 현금은 없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뭐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그 퇴역 분위기 별로 없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메디케이드 트러스를 안 해놓으면은 롱텀 케어에 들어가면 20만 5천 불 다 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집은 안 써도 돼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자기 집을 안 써도 되냐면 그 메디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 들어가는 거보다 다 재산을 치는데 자기 집은 안 들어가요. 그 대신에 자기 집은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은 다음에 그 첫째 해야 되는 거 죽은 다음에 재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그러잖아요. executor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프랜차이즈 텍스 코드, 인컴 텍스 보고하는 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0일 안에 보고를 하게 돼요. 그걸 보고를 하면은 주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부동산을 찾아가가지고서 우리다가 개인을 거는 거예요.
동산도 하려고, 동산 있으면 동산도 하려고 했지만 동산은 추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흔적이 또 빨리 빼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60일 동안에 보고가 되면은 당장 가서 이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 그 재산 정부에서 그러니까 메디칼을 낸 거, 그 정부에서 메디칼을 낼 때 의료 비용하고 널싱케어 홈 들어간 것들은 다 계산했다가 올 다 반수를 하고 그 나머지를 자식들이나 다른 베네피션들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데요.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칼은.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하고 주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산이 아까 말대로 부동산 같은 건 있으면 돼요. 현금이 많으면은 정부에서 먼저 챙겨가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면은 메디칼 받을 수가 없죠. 당장 그 현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각 연방정부의 그 연방정부도 주정부는 자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연방본부에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메디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메디칼, 칼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5세 이상인 사람들하고 2년 연상 지속적으로 병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아시는 거고. 그 메디케어도 분야가 4개 있는 것도 아시고 병원이나 전문 간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그럴 때 100일까지는 보호받는데 그 100일 지나면은 널싱 케어를 받은지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한 거 이외에는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파트비는 뭐 의사에 갔다 가는 거, 덴티스트에 갔다 가는 거 그런 것들이 파트비고, 파트C는 개인 건강 개인 그 보험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파트D는 그 약값 프리스크립션 들어갈 때 약값을 적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메디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디칼 가는 사람들은 한 달에 소득이 35불이 넘으면 안 돼요. 근데 보통 35불이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오면 요 페이지 다음에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그 소득이 최대액을 넘을 때 35불 이제 만일에 이제 35불까지 소득이 허용되는데 이 소득이 이 금액을 넘을 때 얼마만큼이 메디칼을 널싱 케어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을 자기가 갑자기 35불까지를 받고 자기 그 가족들한테 얼마를 보내고 남는 거가 널싱 홈에 갔다가 이제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그 메디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자기 배우자한테 보조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비를 주는 걸 갖다가 배우자가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3,161불이에요. 미니멈 monthly maintenance need allowance. 그러니까는 널싱 케어에 들어간 사람의 배우자는 저만큼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널싱 케어에 들어간 사람한테서. 근데 그 공식이 이제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을 보세요. 이게 이제 항하고 제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얘인데 이렇게 하죠. 남편하고 일단 부인을 하죠. 다음이 남편이라고 부인은 이제 제인이라고 하면 남편이 2,500원 연금을 받고 있어요. 연금이라고 해도 좋고 뭐 다른 소득이라고 해도 좋고 뭐 이자든지 렌트든지 다 좋아요. 2,500불을 받고 소셜 시큐리티에서 1,000억을 받아요. 그냥 4,000불을 받는 셈이죠. 그 부인은
일을 많이 덜 하고 그랬으니까 천불로 소셜 시큐리티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이 이제 조건이 다 맞아가지고서 이제 널싱 경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4,000불이 이제 탐의 남편의 총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탐한테 돈은 지금 35불이에요. 30이 넘어가면 다 뺏겨요. 제니한테 세월간 생계비에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3,161불은 자기 인감은 1,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니가 부인이 남편 돈 4,000불에서 2,161불은 내가 쓰겠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000불에서 35분 탐이 쓰고 2,161불은 부인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양원에 자기가 내는 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탐이 요양원에 내는 돈이 10,000불이라고 치면은 그 10,000불 중에서 탐이 내는 돈은 메디칼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탐이 내는 돈은 1,804불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칼을 정부에서 받지만, 그러니까 그 메디칼 받는 게 10,000불이라고 치단 말이에요. 10,000불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내는 주정부가 자기 돈으로는 1,800불 내고 또 다음이 자기 돈으로는 8,196불을 내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메디칼을 받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달리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남는 돈은 메디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는 1,804불은 메디칼로 자기 돈으로 들어가고 주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8,196불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메디케이드, 메디칼, 아까 얘기했던 메디케이드는 그 미국 전부라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인데 전국적으로는 한 달 요양비가 8,335불인데 이 지역을 알아봤더니 이 지역에서는 요양원 평균 한 달에 들어가는 게 11,817이에요. 뭐 저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 돈을 갖다가 자기 그 재산에서 자기 저축에서 살려면 뭐 여유가 없잖아요. 저거 보면은 10달만 들어가도 11,8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달이라 그러면은 뭐 14,000이 되는 거예요. 14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디케이드, 메디칼의 법칙에 보면은 안전한 거, 보통 영어로는 세이브하고라고. 세이브하고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되면은 메디칼로 너희가 도움을 받더라도 죽은 다음에 주정부가 그 돈을 환수 못해 간다. 그런 안전하고라고 했는데 번역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세이브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항구가 있으면은 폭풍 있을 때 들어가는 데가 세이브하고잖아요. 안전항구라고 그러죠.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우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해시나 시큐리티는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산이니까 그 언시큐어드, 그러니까 리크 프로퍼티 이런 부동산이고. 그런데 미국 전역으로 여러분들이 미국 전역에 이제 친척들이 살겠지만 보통 주에서는 재산을 이전하는 게 5년이에요. 5년 전에 이전이 돼 있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클라이언트도 그런 분이 있는데 뉴저지에서 부모가 살아요. 그러면 그분은 재산은 5년 전에 60개월 전에 트러스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잠깐만 얘기하는데 혼돈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트러스트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이 할 때 리빙 트러스트라고 했잖아요. 리빙 트러스트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직권을 갖다가 취소 안 하면 내버려도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좀 이유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일단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위해서 정부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트러스트라고는 리빙 트러스트가 아니고 그냥 irrevocable,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게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살기가 쉬워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만 수초이 걸렸는데 한 5, 6년은 살 것 같다 그러면은 한 5, 6년은 살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하면은 2년 반이 지나면은 앞으로 2년 반이 남잖아요. 그때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메디칼로 널싱 케어에 들어가면은 보통 한 2년 반에서 5년을 산다고 그래요. 많이 살고 5년을 살고. 이게 여러분이 알지만 30개월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말하자면 85, 75세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가 뭐 건강 표시하지 않고 어디가 아플지 모르고 널싱홈에 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게 2년 반이나 3년 있으면 널싱홈에 갔다. 그럼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돼요. 물론 뭐든지 다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만 뭐한 18년은 괜찮다 그러면 아니면 한 2, 3년 있다가 세우게 되는데 이건 더 세우고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30개월은 제가 여러분은 알아요. 캘리포니아는 30개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게 있어요. 저희 클라스도 와가지고서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귀찮게 이런 걸 다 그러냐고. 그냥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면은 그 뭐 언제든지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고 난 다음에 2년 반만 지나면은 널싱 케어 들어갈 수 있고 재산이 나와요. 은닉이라고 할 필요는 없고 전화는 양도를 한 거예요. 은닉한 건 아니에요. 은닉하면 이상한 경우에 생각해요. 잠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양도를 해가지고서 정당한 자녀들한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 기프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프트를 하니까 자녀들한테 그 기프트를 해버리면은 뭐 끝나고 그런데 기프트를 하면은 자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리빙투를 사면 다 얘기 들었겠지만 리빙투를 하려면은 죽은 다음에 자녀들한테 가지만은 컨트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자식이 말 안 듣고 내가 아픈 데 와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자식은 좀 조금 주던가 좀 덜 주던가 아니면 안 주든지 다 컨트롤이 있어요. 근데 이 외국어를 쳐서 컨트롤이 일단 가면은 베네피셔리가 정해지면 그 베네피셔리는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취소하는 거는 그 트러스트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컨트롤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자식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자식들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들은 그 자신한테 빚이 많이 가지고서 그 빚쟁이들이 자식한테 놀이 가면 그걸 다 하면 어떻게 되냐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전하지도 않은 거죠. 자식한테 가서 그 자식도 참 나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오늘 CPA 공인회계사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게 텍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가 살잖아요. 그 부부가 살면 재산인가들의 건물을 사가지고 100만 불인데 지금만 300만 불이 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부부가 있는데 30년 전에 100만 불 산 게 지금 300만 불 됐는데 한 배우자가 아파서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사람 한 사람 거는 50만 불이 원금이고 150만 불이 시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스텝드 베이시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가가 50만 불에서 150만 불 되니까 뒤돌아서 그걸 팔면은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가. 그렇죠? 그게 스텝드 베이시스예요. 이게 첫 번째 스텝드 베이시고 또 두 번째 스텝드 베이시스는 서바이빙 스파우스 살아남은 배우자가 배우자가 10년을 죽을까 산다는 거예요. 배우자 사는데 300만 불 되는데 500만 불이 됐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원가 50만 불이지만 지금 250만 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원가가 50만 불, 200만 불이 되니까 그 사람 것도 스텝업 베이시스가 되는데 보통 CPA들도 간구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만일에 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안 팔았는데 그게 지금 250만 불이 됐다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500만 불. 그러면은 그건 세컨드 스텝업 베이시스예요. 그 캘리포니아 IRS에서 다 인정하고 있는 게 폴 스텝업 베이시스는 첫 번째 배우자가 세컨드 스텝업 베이시스는 두 번째 배우자가 죽었을 때도 스텝업 베이시스가 되지만은 첫 번째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재산도 첫 번에 팔지 않고 그냥 놔버렸으면 그리고 50만 불에서 150만 불을 뺐다가 150만 불을 뺐다가 250원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한번 사람이 죽으면은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게 됐어요. 인벤토리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인벤토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얼마다 인벤토리 하거든요. 그거 이게 세컨드 스텝업 베이시스가 있어요. 이게 깁스하고 메디컬 트러스는 차이가 세금과 상으로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깁스를 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깁스를 하면은 그게 그 자기가 그 메디칼 같은 걸 받기 위해서 100만 불 되는 재산을 지금 다 양도를 했다 치자요. 100만 불짜리를 갖다 다 양도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양도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무 때도 좋아요. 판단 말이죠. 팔면 원가가 100만 불이에요. 지금의 팔아도 그러니까 내일 팔아도 100만 불이고 20년이다 팔아도 100만 불. 그러니까 그때는 400만 불에 대해서 자산 소득을 내야 된다고요. 근데 메디컬 트러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 스텝업 베이스가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 일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해소를 받는. 그래서 여기에서 크다란 차이가 나는 게 기증을 하는 경우하고 메디컬 트러스트 만드는 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스텝업 베이시스 하실 때 만약 킵하면은 프로퍼티 텍스는 그냥 팔로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새로운 밸류대로 프로퍼티 텍스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셀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니 그 트러스를 안 만들지 않았을 때 이거는 세금이 안 올라가요. 세금이. 아니 그 배우자가 스파우스가 한 사람 죽었을 때 그 스텝업 베이시스로 이제 밸류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빙 스파우스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 프로퍼티 텍스 리메인하죠. 스파우스가 이전됐을 때는 프로퍼티 텍스가 올라가지 않고 자녀들한테 이전됐을 경우에는 그 페런트 차일드 익스클루전이라고 해서 프로퍼티 리어세스먼트가 없어요. 자녀들이 리어세스먼트가 없고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법이 바뀌어져가지고서 그랜치ildren에도 이전될 때도 리어세스먼트가 없어요. 거의 이제 그건 새로 된 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주택일 경우에는 언리미티드예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리어세스먼트가 없는데 언리미티드다. 그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말씀하시는 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그게 칼리포니아 가면은 롬바드 스트리트 아시죠? 거기 게 거기 가면은 폴 게이지의 아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11만 불의 프로퍼티 텍스인가 그럴 텐데 그건 지금 뭐 몇 밀리언이 될지도 모르는데 안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프로퍼티 리어세스먼트 익스클루드 되는 거는 첫 번째 주택이 아닌 거는 100만 불까지 리어세스먼트가 안 돼요. 100만 불까지는 그러니까 주택은 언리미티드 리어세스먼트가 익스클루전이고 다른 그 리얼 프로퍼티는 그게 세컨드죠. 그거는 100만 불까지는 리어세스먼트가 안 돼요. 그 세컨하고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리얼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게 살 때는 10만 불에 사니까 지금 뭐 1,100불 뭐한 4,000불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칠들이나 그랜 칠들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스키핑 제너레이션 텍스 말씀하시는 아니 이 겁니까? 스키핑은 브랜차일드 그랜페르는 유전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전세하고 뭐 여러분이 아다시피 유전세는 지금 1,100만 한 사람이 1,100만 불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2,100만 불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민주당이 되거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이 되고 하면은 세법을 다시 바뀌겠다 그러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는 그 500만 불 되거나 어떤 그 정도 될 수도 없는 거죠.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이유가 놓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갖다가 잘 세이브 해가지고 자녀들하고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 친척이라도. 그리고 거기 나오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빠진 게 있나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에세이 리커버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에세이 리커버리는 유일하고 메디컬 트러스트에 있을 때는 사망한 후 그 재를 그 사람의 치료비하고 널싱비하고 혜택을 환수하려는데 이럴 경우에는 환수 못해요. 살아있는 배우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장녀가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죠. 그리고 또 장애아동 이런 그랬잖아요. 장애 아동뿐만이 아니라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그리고 스페셜 니드 차일드 이제 그런 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메디케어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특별한 조직이 있는 그 변호사들만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우리도 저 섭외할 때는 저도 대구에 가서 며칠씩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러고 와가지고 매일 연구를 하고 하여튼 이걸 갖다가 이 지역의 한국 사회들이 많이 알려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여기 와가지고 메디컬 메디컬 출신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이게 재산을 쓰고 기증보다는 훨씬 낫고 이걸 해가지고 자식 그 메디케어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남의 돈 가지고 서비스 널스 키워보면 들어가면 좋잖아요. 자기도 들어가고 저희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